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롯데와 신라 등 대기업들이 주도해온 외국인 면세점 시장에 야심차게 뛰어들었던 제주관광공사 시내 면세점이 개점 3년 만에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돈을 벌기는커녕 해마다 수십억 원씩 적자를 내는 바람에 면세점을 아예 접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6년 문을 연 제주관광공사 시내 면세점입니다. 개점 첫 해 30억 원대의 적자를 낸 뒤 2년 연속 40억 원대의 적자를 내면서 3년 만에 누적 적자가 1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은 282억 원으로 8천억 원대에 이르는 대기업 면세점들과는 비교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출범 당시 5년 안에 연간 매출액 1천억 원과 순이익 360억 원을 달성해 지역 사회에 환원하겠다던 약속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기업 면세점들과 우리 제주관광공사가 동등하게 경쟁하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화월드 관련도 조금 이제 침체가 이제 거듭되면서 제주관광공사 경영진을 전문성이 부족한 원희룡 지사의 선거 공신이나 공무원 출신 인사 등이 맡아온 것도 원인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도의원들은 최근 3년 동안 제주도가 80억 원을 관광공사에 지원했지만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도 낮다며 면세점 운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외국인 면세점을 접든지 아니면 대기업하고의 어떤 협상 전략을 통해서 합작법인 형태로 가든지 또 이런 면세점 사업에 대해서 재편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고, 최근 비상경영을 선언한 제주관광공사도 시내 면세점 면허를 반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관광공사 면세점은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마케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탄생했는데요. 본래의 목적대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 준비 비용이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중위소득 120% 이하인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취업준비생 128명을 선정해 제주고용센터에 예비교육을 이수하면 한 달에 50만 원씩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합니다. 청년구직 활동 지원비는 현금화가 불가능한 체크카드로 지급됩니다. 도내 감자 재배 농가들이 병해충에 강하다는 종자를 구입해 농사를 지었는데 싹이 나지 않아 낭패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에 감자를 생산해 가을 때 종자로 쓰게 되는데 농민들은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됐다며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감자 주산지인 서귀포시 대정읍. 이랑을 뚫고 나온 감자싹으로 무성해야 할 밭이 감자줄기 몇 가닥에 잡초만 뒤섞여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감자줄기가 성인 무릎 높이까지 자라야 하는데요. 하지만 수확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있지만 싹이 나지 않아 비닐이 훤히 드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모양이 좋고 병해충에 강한 개량 품종이라며 경남 지역에서 생산한 씨감자를 구입해 심었지만 발화율은 30%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해서 처음이니까 어떻게 해, 이거 1년 농사인데. 이것을 많이 수확이 나야 우리가 또 많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해갖고 이거 지금 막막합니다. 해당 품종을 심은 대정 지역 농가는 120농가에 면적은 120헥타르. 이 가운데 90여 농가 100헥타르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정읍 전체 감자 재배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해 농가 대부분은 발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생육이 불량해 제때 수확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제주는 봄에 수확한 감자를 가을 시감자로 쓰기 때문에 농가들은 한 해 농사를 망쳤다며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파종 시기 제주에 비가 오지 않은 탓이라며 품종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원래 비가 안 왔다 아닙니까? 가물고 그러니까 그게 싹이 안 벌어져. 고성하고 밀양에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더욱이 개인 업체를 통해 구입한 종자다 보니 농협도 농업기술원도 피해 규모나 내용 파악에 나서지 않으면서 농가들은 보상은커녕 피해 조사에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구글이나 하이닉스 등에서 도입 중인 좌석 공유 사무실. 4차 산업혁명 시대 공간 변화를 통한 업무 혁신을 꾀하기 위함인데요. 국내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청주시가 시범 도입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탁 트인 청주시청 본관 3층 공간. 일렬로 앉은 직원들 소속은 도시재생기획단부터 3개 부서로 다 제각각입니다. 청주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한 공유좌석 사무실, 빛의 나옴입니다. 공간의 비움과 채움으로 나누는 업무 혁신을 위해 3개 부서의 물리적 벽을 허물어 한 공간으로 통합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직원 70여 명은 출근과 동시에 매일 달리 배정되는 그룹 가운데 좌석을 선택하게 됩니다. 어느 부서의 간부 공무원이 또는 구급 신입이 옆자리에 앉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업무라는 게 저희 시 전체가 협소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아울러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벽이 허물어지는. 개인 소지품을 넣을 수 있는 사물함과 전에 없던 소회의실, 상담실, 휴게실 등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을 갖춰 근무 환경도 한층 밝아졌습니다. 일과 이 삶이 워라벨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집중하게 일을 할 수 있으면서 또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일과 또 놀이터 개념,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청주시는 이번 공간을 시범 사례로 향후 건립될 신청사의 전면 도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모든 부서가 이렇게 공유좌석제를 통해서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저희들이 시험을 나갈 예정입니다. 대표적인 칸막이 업무로 폐해가 많은 공공부문에서 공간 혁신이 부문 간 긍정적인 융합과 발상의 전환으로 이어질지, 또 행정의 질 향상으로도 이어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오늘은 요란한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새벽 사이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남부와 산지에는 최고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따라서 남부와 산지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또 비가 오는 곳에서는 강풍과 벼락을 동반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주공항에는 윈드시어 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 특보는 오늘 밤 10시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 비바람이 불겠고 천둥과 번개, 저시정이 예상됩니다. 항공기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북부와 서부 19도, 남부 18도, 동부 17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비가 오면서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시거리가 평소보다 짧은 만큼 서행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북부 22도, 서부와 동부 19도, 남부 20도로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낮겠고요. 남부와 산지에는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 피해가 없도록 대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섬 지역은 흐리거나 비가 내리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부터 제주도 동부와 남부 앞바다, 남쪽 먼바다,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되겠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강풍과 높은 물결이 예상됩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제주공항에는 윈드시어 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기상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항공편 이용하신 분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오늘 시작된 비는 내일 새벽에 소강 상태에 들겠고요. 내일 또다시 고온 현상을 보이다가 모레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제2공항 반대단체들은 인터넷 신문기사 등의 지속적인 비방과 허위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제2공항 범도민 행동 등은 2015년부터 제2공항 건설과 관련된 인터넷 신문기사 댓글에
반대단체를 악의적으로 비방하거나 조직적인 댓글 조작이 의심되는 사례가 많다며 30여 건에 대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진 제주도 관광협회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김영진 회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 총선에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하겠다며 자유한국당 입당을 고려하고 있고 오는 9월쯤 회장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월 4선에 성공한 김 회장의 임기는 내후년 2월까지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공립유치원 교사 11명을 선발하기로 하고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원서를 접수합니다. 논술과 교육과정에 대한 1차 시험은 오는 6월 1일 실시되고 2차 시험은 심층 면접과 수업 실연으로 오는 7월 20일부터 이틀간 치러집니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8월 5일 발표됩니다. 서귀포시는 생활환경 취약지구 개선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60살 이상 장년층 근로자 300여 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요일별 배출제 도우미와 청결 지킴이, CCTV 관제 보조 요원 등 3개 분야로 오는 6월부터 7개월 동안 근무하게 되며 다음 달 10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제주도립공원의 지정과 폐지, 구역 변경 등을 심의하는 제주도 도립공원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제주도는 도립공원위원회 위원 15명을 위촉하고 오는 2021년 3월까지 도립공원의 지정과 폐지, 구역 변경, 도립공원 계획의 결정과 변경 등을 위원회가 심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과 우도 해중 전망대 조성 사업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제주시는 소음과 비산먼지 발생 기준을 위반한 대형 공사장 21곳을 적발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1월부터 제주 시내 대형 공사장 189곳을 집중 점검해 비산먼지 발생 10건, 소음 발생 11건을 적발해 행정처분했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방진망과 방음벽 미설치, 작업시간 변경 신고 미이행, 생활소음 규제 기준 초과 등입니다. 제주 탈핵 도민 행동은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의 에너지 기본조례 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석탄 화력과 원자력 발전 등 유해 시설을 지양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됐고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위원회에 시민사회 참여를 명시하는 등 전국에서 손꼽힐 만한 수준의 조례 개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